7월 중순에 중국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날씨는 펄펄 끓고 여러분은 얼음이 들어있는 물 한 잔밖에 생각이 나지 않겠죠. 가장 가까운 카페에 가서 물 한 잔을 시키고 한 모금 들이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뜨거워서 혀를 대었네요. 네, 중국에서는 식수를 아주 뜨겁게 제공해줍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겨울이든 여름에 숨막히는 더위든 모든 요리를 먹을 때 뜨거운 물을 곁들이죠. 이 미스터리의 해답은 중국 문화와 역사에 답이 있어요. 한의학에서 인체는 음과 양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음양의 균형이 잘 잡혀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죠. 그러니 예를 들어 양기가 너무 강해졌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 여러분 몸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칫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는 여분의 양기 혹은 다시 말해서 과잉된 열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직관에 어긋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이나 다른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거라 합니다. 이런 음료는 음의 범주에 속하니 과잉된 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그 결과 신체 내부의 온도를 끌어내려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기원전 4세기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왔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나 물을 끓일 난로에 쓸 연료를 사고 물을 끓일 형편이 안 되었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었고 노약자, 환자, 임산부들을 위해 남겨졌죠. 식사 중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또 다른 이유는 소화를 개선하고 소화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따뜻하거나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은 위장과 내장에 수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 좋은가요? 뜨거운 물이 좋은가요?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서 댓글에 알려주세요. 하지만 물론 당연하게도 중국엔 어떤 날씨에도 뜨거운 물을 마시는 사람들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고대 국가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축구는 약 2200년 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걸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로 변한 게 경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맨 처음에 그 공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머리카락과 깃털로 채워졌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 자체는 공을 차단하는 의미를 가진 스추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면적이 9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중국은 거대한 나라죠. 하지만 동에서 서까지 수천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시간대를 갖고 있죠. 중국 표준 시간 말이에요. 그 결과 서쪽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오전 10시까지 해돋이를 볼 수 있답니다. 중국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14억 명 이상이 그곳에 살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과 같은 날에 새를 기념하지 않아요. 중국의 1년 중 첫날은 음력으로 보통 1월 21일과 2월 20일 사이에 있어요. 그 뜻은 매년 새해가 다른 날에 온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새해 기념 행사 자체는 보통 15일간 계속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깜짝 놀랄 이 얘기에 주목하세요. 포춘 쿠키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매년 30억 개 이상의 포춘 쿠키들이 생산되고 있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포춘 쿠키로 미래를 점치는 것은 중국의 전통이 아니에요. 중국은 철도의 나라예요. 상상해보세요. 중국에 있는 모든 철도 선로를 연결한다면 그걸로 지구 주위를 2바퀴를 감쌀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도 중국에 있어요. 상하이, 자기 부상의 약자인 매글레브 열차는 최대 시속 431km에 이를 수 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건 고층 빌딩을 의미해요. 평균적으로 5일마다 다른 초고층 건물이 중국 어딘가에서 세워지고 있죠. 그리고 1년에 중국은 보통 적어도 73개의 초고층 빌딩을 짓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다시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은 아이스크림이 중국에서 발명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기원전 약 200년 전부터 쌀과 달콤한 우유를 눈 속에 저장해 얼려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걸 먹기 시작했어요. 탁구 혹은 핑퐁은 중국의 국민 스포츠이며 중국인들은 탁구를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어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중국 스포츠 선수들은 이 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땄었죠. 숫자 8은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로 통하죠. 왜냐하면 중국어로 부라는 단어가 8이라는 단어처럼 들린다는 사실 때문이랍니다. 젓가락이
약 3,000년에서 5,000년 전 중국에서 나타났다는 게 아마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네요. 하지만 매년 중국인들이 450억 개의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말하면 놀랄만 한가요?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할 때 30개 이상의 관절, 거의 50개의 근육, 그리고 손목, 팔, 어깨, 손가락에 있는 수천 개의 신경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 이런 식기의 존재를 축하하고 싶다면 2월 6일에 축하해주세요. 이날은 전 세계 젓가락의 날이에요. 그리고 아니요, 젓가락 행진곡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리장성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총 길이 21,200km가 넘는 이 건물은 인간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긴 구조물이죠. 만리장성은 2,300년 이상 되었고 짓는데 수백 년이 걸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만리장성은 계속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죠. 게다가 호수나 산처럼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장소에는 벽이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만리장성에 대한 가장 신기한 점은 쌀의 도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건축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끈적끈적한 쌀가루로 만들어진 회번죽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이 혼합물은 벽돌들을 너무나도 단단하게 결합시켜서 어느 풀이나 잡초도 이 공사장에서는 자랄 수가 없었죠. 1800년대에 중국은 세계 최고의 흑연을 생산했어요. 미국 연필 제조업체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연필이 이 고품질의 흑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특별한 방법으로 알리고 싶어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 노란색은 존경과 왕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연필을 노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마용의 본거지인데 이는 시안에 있는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대략 8,000명의 진흙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연구원들은 이 군대를 만드는데 37년 이상이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화장지를 발명해준 중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직 황제만이 쓸 수 있었죠. 중국 요리는 흔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맛들의 혼합물인데 단맛, 신맛, 쓴맛, 맵고 짠맛이 섞여 있죠. 이런 예상하지도 못한 다른 음식 조합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전통 한의학에서 모든 맛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형적으로 전체로 스프가 나오는 서양과는 달리 중국에서 스프는 마지막 코스에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스프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죠. 중국에는 자신들만의 빅풋이 있어요. 이름은 야생의 남자의 뜻을 가진 예린으로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후베이 지방의 산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취미는 우표 수집이랍니다. 더욱이 이건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죠. 연은 약 3,000년 전에 중국에서 발명되었어요. 연구원들은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적을 겁주기 위해 비단과 대나무로 만든 연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요즘은 가장 인기 있는 어린이 장난감 중 하나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